안녕하십니까. 차트윤입니다. 요새는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는지. 내가 영상을 자주 안 찍고 이런 이유들은 난 유튜버가 아니라고 생각해. 일단 주식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계속 이런 거에만 몰두를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좀 별로 없지. 그리고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런 유튜브 강의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나도 이제 투자 인사이트를 더 늘려서 정말 더 큰 투자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이제 자주 못 오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자주 올 때도 있어. 내공을 쌓고 계시군요. 그지?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죠? 그 전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다 매매 정산을 좀 했고 5월달에도 이제 매매 정산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종목으로 매수와 매도를 했고 어떤 타점에서 매매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요즘 같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서도 매매를 할 때 실수하기도 하고 아쉬운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왔지. 지금 4월달에서 5월달은 지금 이 정도 수익 났고 4월달 한 8천 정도, 5월달 1억 6,800 정도 수익이 나서 한 2억 9천 정도 수익 났고 그래서 1월부터 쭉 보면은 올해 9억 6천 정도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중이지. 4월, 5월은 어떤 매매를 하신 거예요? 거의 이제 단타, 단기 매매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을 했고 과거 영상에서도 보면은 내가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미치도록 배팅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4월 달이나 5월 달에 팔아야 된다. 이 관점은 약간 스윙, 중기 매매 그런 매매의 관점이고 그 중기 매매의 종목들을 4월 달에 많이 파니까 이제 4월, 5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나는 단타를 좀 많이 하지. 이번 4월도 거의 단타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타라고 하면은 당일 치고 빠지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그런 것보다는 매수하고 나서 뭐 한 1, 2주 이내로 이제 딱 팔고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좀 매매를 한단 말이야. 눌렸을 때 사고 올랐을 때 때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과 조금 다르긴 하지. 나에게 단타 매매는 한 1, 2주 정도에서 깔끔하게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하는데 4, 5월 달에는 그런 매매를 거의 많이 했지. 그런 매매 위주로만 했지. 단기 매매는 좀 짧게 승부를 보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달라지는 기준이 있어요? 단기 매매 똑같아. 왜냐면 나는 어차피 눌림목도 사잖아. 스윙이든 중장기든 모든 게 나는 눌림목에 산단 말이야. 많이 들고 가느냐 적게 들고 가느냐 이거의 차이야. 중기 매매 같은 경우에서 오래 들고 가는 것이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짧게 올라갔을 때 탁 치고 빠지고는 단기간에 갑자기 급등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런데 딱 나오면 바로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약간 단기 매매를 하지 나는. 대신에 이제 약간 스윙 중기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재무 위주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왜냐면 쭉 끌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좀 재무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타점이나 재료나 이런 것들 보고 조금 더 들어가는 조건이 조금 미달해도 네. 조금 미달해도 이번에도 이온플로우 같은 경우 보면 사실 재무 좀 그지 같거든. 근데 이제 매매를 했단 말이야. 그런 거 같은 거지. 그렇게 딱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매도 이후에 또 올라가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이제 진짜 손가락을 분질러 버려야 된다. 똥손이다. 나도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마 이런 생각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제 하실 거란 말이야. 내가 팔고 나서 한 5%, 7% 더 올라갔어.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추격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딱 매도를 하잖아. 그럼 거의 끝이야. 왜냐면 나는 눌림목 매매만 진행을 하는데 눌림목 매매가 아닌 종목들을 매매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도를 하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거지. 관심 종목을 삭제해버려.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타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자신의 타점이 안 맞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오는 그 불안감. 그 불안감 때문에 계좌를 계속 보게 되고 호가창을 계속 보게 되고 차트를 계속 보고 있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약간 시간 낭비란 말이야. 그런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과거에 그렇게 매매했을 때 불안감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매매 안 할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실수를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계좌가 작살이 난 것이다.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함으로써 애정이 좀 생기잖아요.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거밖에 못 먹었나? 거기에 좀 더 이제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밖에 못 먹었나 보다는 이거도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냥 꽁돈이 생겼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는 조금 더 늘어난 거잖아. 늘어났고 수익도 생겼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거지. 그 정도의 신법을 가지려면 이 시장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 시장에 조금 많이 깨져보면은 이게 신법을 다스려야겠다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뭐 때문에 깨졌는지를 깨달아야 돼.
나는 과연 뭐 때문에 개박살 났나? 그럼 그 개박살 난 이유를 딱 분석을 해보다 보면 이것 때문에 개박살 났다. 이것 때문에 개박살 났다. 그럼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생기거든. 그걸 계속 적어놓고 컴퓨터 포스트에 적어놓고 뭐 오만 난리를 치는데 또 잘 안 돼. 나는 이제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팔고 나서 20% 더 급등했어. 그럼 이러면서 이제 진짜 멍청하다 이 생각을 하지. 확인하시는군요. 확인하지. 그래서 이제 급등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또 신법 관리에 들어가지. 컴퓨터에서 일어나야 돼. 일어나고 한 바퀴를 돌고 핸드폰 버리고. 핸드폰 버리고 보지도 않고 계속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법이 굉장히 중요해. 아. 근데 이제 내 타점이 안 맞잖아. 더 올라가더라도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있는 거지. 관심 종목을 삭제해버려.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방금 이제 CG로 제가 4월달, 5월달에 매매했던 내역들 바이앤셀 다 보고 오셨을 텐데 진짜 그지같이 매매했거든요.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지같이 매매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저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매매하더라도 수익을 낸다. 수익은 나는데 그 다음 아쉬워서 배팅을 더하고 나중에 추격 매매하고 그런 행동들이 나의 수익금들을 갉아먹고 수익금들이 갉아먹어지니까 다시 내동 매매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수했다가 딱 팔았다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이거 지나고 나서 이거 놔뒀으면 얼마 더 벌었을 것이다 라는 거 계산해 본 적 있다. 있지 그래서 이번에 제가 4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 중에 솔브레인 홀딩스라는 종목을 좀 매매를 했거든요. 이 종목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이런 거 딱 좋아해요. 제가 이 월봉상 보시면 이제 전고점을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돌파를 좀 하잖아요.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했던 주봉이나 월봉상이나 연봉상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재료가 좋고 재무가 좋다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럴 때 저의 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에서 저는 이제 배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는 4월달과 5월달에는 단기 매매, 단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이때 여기에서 미치로 이제 사모으다가 그다음 여기 올랐을 때 아싸 하고 팔았거든요. 팔고 나서 급락 나오길래 이럴 때 한번 더 샀었어야 되는데 안 샀더라고. 똥손이 똥손. 그 다음에 이제 미치도 올랐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상승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의 타점은 이런 데서 한번 살 수 있었고 매도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한번 더 살 수 있었고 매도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큰 흐름상 좋은 패턴, 그러니까 월봉이나 주봉이나 연봉상에서 이런 신고가 패턴이나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굉장히 좀 유용하다. 그리고 재무도 좋고 이러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선 재무가 좋고 이런 것들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찾기가 좀 힘들어요. 시가총액이 이제는 1조 6천억짜리인데 영업이익이 1200억 이상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주가가 이 아래에 있었을 때는 거의 1조 원에서 1조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PER로 치면은 한 10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재무가 나쁘지 않고 이런 괜찮은 종목들은 눌림목 나올 때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된 종목들을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 중에서 눌림목이 나올 때 매매를 한다면 굉장히 환상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그랬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못 샀다. 결국엔 똥손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 보면은 디알텍. 이것도 진짜 이제 이거 보면서 진짜 이제 진짜
신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원칙대로 이제 좀 진행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매수할 때는 이 정도 여기서 매수를 좀 했었고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미치도록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똥손이다. 만약에 이게 이제 1월달과 3월달 사이였다면 쭉 끌고 갔겠지만 제 전략상으로는 4월달 이상부터는 단타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월달에는 이제 매도를 치는 게 좋다. 그런 관점으로 해서 4월달에 좀 매도를 쳐버렸죠. 4월 말에. 그랬더만 미치고 날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종목이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하늘이 좀 도왔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런 데서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또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늘이 도왔다. 운빨이 좀 좋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 종목도 보면은 제가 이제 매매한 종목들 거의 다 보면은 이런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거의 신고가를 친 종목들 중에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치고 나서 눌림목이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월달에 매매했던 거 이오플로우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재미나거든요. 상한가를 해서 연속적으로 치고 나서 처음으로 눌림목이 나올 때 이런 눌림목이 나올 때 이렇게 배팅을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반등이 딱 나오면은 끝이다. 그러니까 이 눌림목 나올 때 사면 이렇게만 먹더라도 거의 2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17%입니다. 그럼 더 저가에 샀으면 20%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망의 한국석유.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똥손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이런 재료가 나올 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동해안에서 시추 그거 재료가 갑자기 나온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보면은 제 차트상에서 딱 알맞는 종목이었는데 매매 타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길래 그냥 뭐 배팅도 크게 안 했겠다 해서 그냥 한 7% 먹고 나왔는데 좀 눌리더만 다시 뭐 올라가는 상한가 치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상한가 두 방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방 더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8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운이 여기까지구나. 똥손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의 매매 전략인 4월달과 5월달에는 단타 매매 위주로 하고 폭락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증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딱히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다 하지만 표정에서 드러나죠. 여튼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센트 에너지 이것도 이제 또 동일하게 급등했단 말이에요. 깔끔하게 잘하고 나서 다음날 깔끔하게 딱 매도하고 나왔어. 근데 이제 더 올라가더라고. 시추 소식 나오면서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다 똑같아요. 월봉상에 보시면 신고가 종목이란 말이에요. 월봉상에 이런 신고가 종목들이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뛰는 경우가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한다. 이런 종목들 매매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JNTC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종목이다. 근데 이 종목도 굉장히 매매를 똥같이 했다. 보시면 이제 월봉상에 똑같죠? 다 똑같습니다. 월봉상에서 신고가를 친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이렇게 매매할 수 있다. 일봉상 보시면 제 매매 타점은 여기 샀다가 매도하고 또 샀다가 이런 데 또 매도하고 이런 관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 버렸어. 전 분명히 6월 달에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매도했습니다. 여튼 이제 단타 관점으로 이제 접근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수익이 나와서 그냥 적당히 그냥 매도하고 나는데 항상 지나면 아쉽죠. 그래서 이제 4월달과 5월달에 매매를 거의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고 아쉬움도 좀 많았고 진짜 똥손이다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내가 매수하고 나서 매도를 하잖아요. 매도하고 나서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종목에서 내가 매수해서 매도를 했는데 30% 50% 급등했다. 근데 그런 것들을 B라는 종목에서 또 대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판단의 오류가 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나 전부 다 제가 단기 매매를 딱 하고 나왔죠? 하고 나왔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서는 올랐다가 푹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이 그것을 딱 원칙을 정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A라는 종목이 더 올랐기 때문에 B라는 종목도 더 오를 거야. 그냥 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칙대로 그냥 툭툭툭 매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잘 털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배팅하고 나서 쭉 끌고 가서 크게 먹을 때도 있겠지만 배팅하고 나서 짧게 먹는 시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는 좀 짧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눌림목 나올 때는 미치도록 담아야 된다. 그런 시기 같은 경우에는 쭉 끌고 가겠다는 생각으로 좀 길게 텀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굉장히 크게 먹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먹을 때와 좀 짧게 먹을 때를 나눠서 진행을 한다.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4월달, 5월달 이렇게 이제 매매를 했는데 저같이 이제 매도 타점이 그지 같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냐? 이 돈을 번 것을 절대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 근데 아쉬워. 이 아쉬움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종목들 매매해서 내가 그때까지 들고 왔으면 났을 수익금을 생각하면서 그 수익금을 채우고자 다른 매도 매매하고 막 난리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 수익 난 게 또 이제 수익금을 깎아 먹습니다. 그런 습관만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수익 난 게 또 어딥니까? 수익 났으니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계속 매매해 나가야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기 때문에 주식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주식 앞에서 다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쉬움을 조절하지 못해서 손실의 늪으로 빠지지 말라.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시가 이제 폭락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위에 링크 올라갈 거예요. 또 폭락 신호가 또 나온다면 돌아와서 또 이제 이 신호가 좀 나왔으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멘트들 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 뵙겠습니다. 뿅!